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학습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에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의 길을 제시하는 글이 있으니까 역시 다양한, 물론 군주론과 목민심서가 되게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인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거 말고 또 새로운 얘기를 통해서 지도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교과서 학습 활동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게 저 화면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화면에 다 나오면 좋은데 말이죠. 그쵸? 군주론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교과서에서 군주론에서 지도력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줄을 치면 됩니다. 자, 군주는 잔인한 평판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신민들에게 자신을 두렵게 여기기는 하되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뒤에 다시 정리하니까 신민들의 재산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신의 군수를 통솔할 때는 잔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뭐 충분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목민심서는 뭐라고? 백성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게 다죠, 뭐. 그렇죠? 백성들에게 함부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형벌은 쓰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죠. 수령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 다음에 수령은 잘못을 저지르는 백성들을 교화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말했듯이 뭐 여러분 뭐 화면을 멈춰놓고 뭐 필기를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어떻게 필기보다는 줄긋기 본문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문학은. 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재밌네요. 2번이. 자, 두 글에서 사용된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비교해보자. 군주론에서는 군주라는 용어를 썼다면 목민심서에서는 수령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 다음에 목민심서에서 백성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군주론에서는 신민이라는 용어를 썼죠. 처벌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목민심서에서는 형벌. 자, 가도와 법도 같은 의미죠. 그렇죠? 집안의 도, 이것은 군주론에서는 기강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왜 여러분 뭐 공무원들의 기강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군의 기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군주론은 사랑이라고 했던 것을 목민심서는 공손이라고 표현했고, 자, 군주론에서 두려움, 군주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을 목민심서에서는 말소리와 얼굴빛으로 교화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렇죠? 자, 하여튼 이렇게 두 용어들, 두 글에서 쓰인 용어들을 이렇게 나란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네요. 자, 두 번째 활동.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군주론에서 제시된 현명한 군주의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보자. 자, 군주는 신민들에게 사랑과 두려움을 모두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둘 다 어렵다면 뭐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나 뭘 피해야 된다?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해야 된다라고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줄을 쳐서 확인하세요. 자, 목민심서에 제시된 수령이 갖춰야 할 덕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이게 이런 게 오히려 어렵죠. 그렇죠? 근데 역시 그 교과서에 있는 부분에 핵심 줄을 친 것을 묶어서 문장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모범을 보이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에게 함부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군주론과 목민심서의 주장이 서로 다른 이유를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정리해보자 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문제네요. 그렇죠?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먼저 군주로는 필자는 백성의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고 있죠. 그렇죠? 인간은 어때? 본래 악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럼 목민심서는 백성을 어떻게 생각했죠? 특별히 나온 부분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볼까요? 보니까 백성은 무지한 이와 같으므로 백성은 교화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의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그 행동을 본받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낫겠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두 글의 주장 중 자신은 어느 쪽의 주장을 더 지지하는지 근거를 들어 말해보자 했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군주론과 목민심설 하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그 글 안에서 이 군주론에서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글을 가져오면 됩니다. 목민심사 안에서 정약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부분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 쓸 수 있겠죠. 백성들의 본성이 이기적이로 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의를 지키려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군주는 어차피 백성의 전폭적인 사랑을 얻긴 어려우며 어정쩡한 자비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쉽다. 그리고 군주가 통치를 하려면 무엇보다 권위가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본문에 다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의견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기만의 의견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뒷받침하는 거예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여기는 한 마디가 들어왔네요. 근데 이 부분이 재밌어요. 자, 백성들이 무지한 아이와 같지는 않겠지만 통치자가 모범을 보인다면 백성은 그런 모습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에도 공감한다. 이 학생은 자기 생각을 되게 많이 썼네요. 노빌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다. 사회 지도층은 그 신분에 상응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인데, 사회 지도층이 노빌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면 일반 백성들도 이들을 따라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해당하는 사실 그 시대적 배경이 마키아벨리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 이야기죠. 그렇죠? 로마에서 그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군대에 먼저 보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백성들이 전쟁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요즘은 정치인들도 자기 자식 군대 문제, 옛날에는 참 정치인들 중에 군대 제대로 간 사람이 없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선생님은 병장제대입니다. V. 자,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글이 있습니다. 이거 참 좋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servant, 발음 좋네. servant. 자, servant leadership. servant leadership.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이른바 섬김의 지도력은 1970년에 로버트 그린리프가 리더로서의 서번트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이 servant는 종이란 뜻이죠. 종. 앞에 나오네. 노비란 뜻입니다. 노비 리더십이네요. 노비 리더십. 자, 그린리프에게 서번트 리더십의 통찰력을 가져다 준 것은 헤르만 헤세의 동방으로의 여행이라는 소설이었다고 한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동방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 이 서방 사람들이 동방을 되게 이상적인 그런 공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또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서역, 뭐 인도 이런 데를 또 이상적인 곳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죠. 그렇죠? 아마 자신들이 있는 현실이 뭔가 부당하고 좀 거기에 불만이 많고 새로운 세계에 뭔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방과 서방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추면 좀 더 좋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아무튼 헤르만 헤세의 동방으로 여행 봅시다. 동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 순례자 집단이 있었다. 레오는 그 순례자 집단의 서번트, 즉 하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여행한다. 레오는 여행길에서 하찮은 일을 도맡아 할 뿐 아니라 순례자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기도 한다. 그들의 불평이나 하소연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주며 순례자들의 이상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준다. 이처럼 레오는 순례자들이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가 순례자 집단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동안 레오는 한낱 하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그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레오가 사라진 순간부터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여행은 엉망이 되어버렸으며 순례자들은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된다. 그 후 한 순례자가 몇 년 동안 헤맨 끝에 마침내 레오를 찾을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레오는 교단의 최고 책임자이자 정신적 지도자였다. 자, 이 글을 읽고 여기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리더로서의 서번트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여기서 보면 이 소설이 보여주듯이 위대한 지도자는 먼저 하인으로서 보여야 한다. 이 단순한 사실이 위대한 지도자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과정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임원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먼저 하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군주론이나 목민심서는 중세 시대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근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지도자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대에 와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 중세와는 다르게 일반 백성들, 보통 사람들 혹은 근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인권 이런 것이 부각되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해 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요 밑에 질문들이 선생님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되게 단순하지만 자, 이 글의 필자와 군주론의 필자가 대화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점을 서로 비판할지 말해보자. 이 글의 필자, 군주론의 필자는 뭐 완전 반대급부죠. 그렇죠? 이 글의 필자는 통치자가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글의 필자는 백성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통치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군주론의 필자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면 뒤통수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두려움을 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자, 그런데 이 글의 필자와 목민심서의 필자는 약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죠. 그래서 공통점을 말하기는 쉬운데 차이점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라고 되는지 봅시다. 자, 이 글과 목민심서의 필자는 모두 집단의 지도자는 집단 구성원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게 공통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목민심서의 필자는 지도자가 구성원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취하면 구성원이 이를 따라할 것이라고 여긴 반면 이 글의 필자는 지도자가 구성원을 이끌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구성원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민심서의 필자는 지도자가 나서서 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여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글의 필자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밀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군주론이나 목민심서 같은 것들 중세, 왕정, 뭔가 이렇게 왕이나 그 수령이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아마 그런 먼저 모범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두려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리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서번트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주장이 강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이런 서번트 리더십이 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도자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보자 이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3개의 글을 봤어요. 그렇죠? 이 3개의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군주론이 말하는 그런 아주 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목민심서가 주는 약간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자기가 어떤 것들이 최선의 리더십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속한 사회, 여러분이 속한 집단, 또 여러분의 성향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막 앞에서 이끄는 스타일이 아닌데 뭐 이런 강력한 두려움을 주는 리더십 이런 거 하기 쉽지 않겠죠. 여러분이 막 모범적이고 이런 걸 할 자신이 없다. 이럴 때 목민심서의 말을 따르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봉사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성향이나 여러분이 속한 집단의 특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하여튼 아주 선생님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리더는 참 어려운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면 좋은 리더가 되는 그런 길을 찾을 수도 있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기 어렵겠지만 선생님 기준에서는 시험이 아주 어렵지 않으니 열심히 여러분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때 만나요.